잠깐 복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저희가 넘파이 베어를 다운로드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확장자가 MPY라고 하는 확장자로 되어져 있는 바이너리 이진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이 이진 파일은 넘파이 베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베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넘파이의 로드 함수로 로딩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넘파이 배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일에 들어있었던 넘파이 배열은요, 3차원 배열이었었어요. 3차원 배열인데, 각 축에 그 차원의 수가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차원의 300개는 이미지 샘플의 개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의 100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의 세로 길이, 픽셀 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은 이미지의 가로 길이 픽셀 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루츠라고 하는 넘파이 배열은 300개의 이미지와 100 곱하기 100, 즉, 10,00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흑백 이미지 데이터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각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들이 들어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시각화해 봤고요. 저희가 시각화하는 함수도 만들어서 그, 여러 개의 행과 런의 서브 플롯들을 만들고요. 엑시스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수를 저희가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변수 중에 fruits2D라고 하는 게 있어요. fruits2D는 3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 모양으로 그 모양을 변하는 그런 변수가 fruits2D이고요.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변환한 이유는 사이클런에서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그래서 타겟이 아니라 피처, 특성 배열은 그 행과 연을 갖는 2차원 배열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300개가 샘플 개수고, 그 다음에 피처의 개수는 모든 픽셀이 다 피처가 되기 때문에 300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2차원 모양의 배열로 바꾸기 위해서 프루스투디라고 하는 변수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유쉐임 메서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했었던 픽셀들 분류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볼까요? 저희가 픽셀들을 구분한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었어요. 애플 사과들만 모아놓은 이미지가 있었죠. 사과들만 모아둔 이미지에서 각 픽셀의 평균값들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이미지에서 첫 번째 픽셀의 평균값, 두 번째 픽셀의 평균값, 제일 마지막에 만 번째 픽셀의 평균값까지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파인애플 이미지에서도 평균값들을 계산을 하죠. 여기 엑시스를 0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배열은 1차원 배열이에요. 10,000개의 특성을 갖는 1차원 배열인데 얘네들을 시각화를 해보시면요. 뭐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시각화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2차원 배열로 이미지처럼 생각해서 이미지처럼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어요. 사과 100, 이미지 100개에서 각 픽셀들의 평균값들만 가지고 있는 그 배열을 이렇게 2차원 모양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파인애플, 여기는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평균값들만 이렇게 보면 그 대략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K-민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어떤 클러스터의 중심을 찾아서 지금처럼 뭐 어떤 평균값을 찾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샘플들의 평균값을 찾는다거나 그런 것처럼 어떤 임의의 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까운 녀석들을 찾는 그게 K-민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본 거죠. 픽셀값 평균과 거리가 가까운 이미지들을 찾아보자라고 했었고, 거리 공식은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과의 평균과 사과의 픽셀 평균 값들과 그, 가까운 과일들을 찾아봤는데 그 과일들을 시각화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사과들이 다 평균 값들에 가깝죠. 일부 다른 이미지들이 약간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인애플 픽셀 평균 값들과 가까운 그다음 과일 이미지들을 또 찾아봤죠. 거리 공식으로 찾아봤는데 네, 여기 보시면 대부분 파인애플이고요. 몇 개의 다른 것들이 조금 약간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나나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바나나고요. 몇 개가 바나나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K-민스 클러스터링은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K-민스 클러스터링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샘플들이 있으면 이 샘플들에서 예를 들어서 5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임의의 점 5개를 잡습니다. 샘플 공간에서, 샘플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그 점 5개를 잡은 다음에 이 점에서 가까운 샘플들로 클러스터들을 구성을 해요. 네, 왼쪽, 오른쪽 그림이 그 첫 번째 점에서 가까운 점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가까운 점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5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어요. 5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 첫 번째 클러스터에 샘플들이 있겠죠. 이 샘플들의 평균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 평균값의 위치로 클러스의 중심을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이동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여기로 이동이 된 거고요. 여기 있는 점은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보시면 이쪽 클러스터를 보시면 여기가 그 같은 클러스터에 여기가 점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점이. 그래서 그 이동한 위치에서 다시 여기에 가까운 샘플들을 찾고요. 여기에 가까운 샘플들을 찾고 여기에 가까운 샘플들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샘플들을 찾게 되면 클러스의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 이전에는 클러스의 모양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동한 위치에서 다시 클러스를 잡으니까 클러스의 모양이 조금 바뀌죠. 그러면은 그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샘플들이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다시 요 클러스터 안에 있는 샘플들의 평균을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평균을 다시 계산해서 그 평균 값으로 그 점의 위치를 다시 이동을 시킵니다. 지금 첫 번째 이 노란색 클러스터를 보시면 이쪽에 점들이 많이 있죠. 이쪽에는 좀 점들이 적죠. 아마 얘가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클러스터를 보시면 여전히 이 중심보다 오른쪽에 점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더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어디로 이동했냐면 이쪽 샘플들이 더 많은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 있는 점도 보시면 어떻게 샘플들이 더 많은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점들을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의 중심들을 이동을 시키고요. 이 과정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점들을 이 전체 샘플에서 여기에서 다시 제일 가까운 점들을 찾고 여기에서 가까운 점들을 찾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까운 점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들을 찾았더니 이제는 클러스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죠.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이 임의의 점은 이쪽 클러스터로 여기로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곳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요 점들의 중심으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여기 있던 점은 여기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했던 점은 여기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이 점의 위치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딱, 요 샘플들만 모여 있도록, 그 다음에 요 샘플들만 모여 있도록, 여기 있는 샘플들만 모여 있도록 그 점들이 그 클러스의 중심이 이동을 하겠죠. 이게 그 K-민스 클러스터링이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거를 적어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K개의 클러스터 중심들을 찾고, 아, 처음에는 랜덤하게 만들고, 그 만들어진 중심에서 가까운 샘플들을 찾아서 군집화를 하고, 네, 군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군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샘플들이 있을 테니까 같은 클러스에 있는 샘플들만으로 평균값을 계산을 하자. 우리가 그 사과의 각 픽셀들의 평균값 계산했었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파인애플에서 각 픽셀들의 평균값을 계산했었던 것처럼 각 클러스터에 있는 샘플들만으로 피처들의 평균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평균값의 위치로 클러스터의 중심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어, 2번 과정을 반복한다 그랬죠. 이거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동된 클러스터 중심에서 다시 가까운 샘플들을 찾아서 그 가까운 샘플들로 군집들을 만드는 거예요. 클러스터들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나서 클러스, 어, 다시 그 클러스터에 포함된 샘플들로 다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의 중심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군집화하고, 이동시키고, 군집화하고, 이동시키고, 군집화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클러스의 중심이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K-민즈의 생각입니다. 이때 몇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 지정하는 것이 어디서 지정을 하냐면 여기서 지정을 합니다. K-민즈 생성자를 호출할 때 클러스터의 개수를 3개를 하겠다, 뭐 4개를 하겠다, 5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K-민즈 객체를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게 되면 레이블도 찾아주고요. 클러스터 중심들도 찾아줘요. 그래서 보시면 그 K-민스 알고리즘을 찾은 레이블들은 2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봤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중심들은 센터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레이블들은 훈련이 끝난 다음에 레이블즈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프로퍼티 변수를 사용하시면 각각의 샘플들이 어떤 레이블들로 군집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센터즈라고 하는 속성 이름을 사용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찾은 그 클러스의 중심, 아까 조금씩 이동시켜 나간다 그랬죠. 조금씩 이동해서 이동한 클러스 중심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클러스의 중심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클러스터를 3개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클러스터 중심은 3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좌표는
좌표는 특성이 몇 개냐에 따라서 좌표가 몇 개가 되느냐가 달라지겠죠. 특성이 두 개만 있으면 여기가 두 개가 될 거고요. 지금처럼 특성이 만 개가 있으면 픽셀 수가 만 개잖아요. 만 개가 있으면 여기가 좌표가 만 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 이 클러스터의 중심을 이미지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세 장의 이미지, 그리고 100 곱하기 100 픽셀의 크기를 갖는 흑백 이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 개의 클러스터 중심들을 우리가 시각화를 해봤어요. 시각화를 해봤는데, 클러스터 0번은 이렇게 중심이 이런 값이고요. 클러스터 1번은 이런 값이고요. 클러스터 2번은 이런 값이에요. 자, 보시면, K-민스가 찾은 이 클러스의 중심을 보니까, 우리가 파인애플 100개의 평균 값들을 찾은, 픽셀의 평균 값들을 찾은 것과 모양이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클러스터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바나나만 골라가지고 그 바나나에서 각 픽셀들의 평균 값을 계산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과, 픽셀의 평균 값들과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인데 임의의 점에서 출발을 해서 클러스터를 먼저 나누고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점들의 평균 값으로 중심을 이동을 시키고 이동된 점에서 다시 군집화를 실행하고 다시 새로운 클러스터에서 중심 평균들을 찾아서 이동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니까 파인애플들로만 이루어진 사과들로만 이루어진 군집들 위치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K-민스도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는데 이 트랜스폼 메서드는 그 어떤 샘플이 각각의 클러스터의 중심까지 죄송합니다. 300개의 이미지 샘플이 3개의 클러스터 중심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 주는 게 트랜스폼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시면 앞에서 6개만 출력을 해봤는데 첫 번째 샘플은 그 클러스터 0번과 4661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클러스터 1번하고는 8642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2번하고는 3093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라고 레이블링 하는 게 좋겠느냐? 0, 1, 2니까 2라고 레이블링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프리딕트 메서드는 이 가장 거리가 짧은 인덱스들을 리턴해 주는 게 프리딕트 메서드예요. 그리고 프리딕트 메서드의 리턴 값은 사실은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더라도요. 훈련이 끝났으면 레이블스라고 하는 프로퍼티 값으로 바로 알아낼 수도 있어요. 프리딕트를 호출할 수도 있고 그냥 레이블스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들이었었고요. 그러면 어떤 값이 가장 최적의 그 클러스터일 거냐? 이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찾는 방법은 K-민스를 생성을 할 때 클러스터들의 개수를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들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회계 같으면 민 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적은 거를 찾으면 된다. 뭐 이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분류 같으면 정확도가 가장 높은 K 값을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K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K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가지고서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가지고서 분류나 회계를 하는 모델에서 최적의 K를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K 값을 변경시켜 가면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모델, 아니면 회귀 문제에서는 MSE가 가장 작은 모델. 그때 K 값이 가장 최적의 K 값이다. 이렇게 그, 했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지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면 그 각각의 클러스터 중심들을 찾는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찾아진 클러스터가 적절한 클러스터인지 적절하지 않은 클러스터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표.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는 지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너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너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너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물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그냥 이너시아, 이렇게만 그냥 그대로, 영문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이너샤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예요.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K-민스가 클러스터 중심들을 찾잖아요. 두 개를 찾아라 그러면 중심을 두 개를 찾을 거고, 세 개를 찾아라 그러면 중심 세 개를 찾을 거예요.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그 클러스터에 포함된, 클러스터에 속한, 포함된 샘플들, 샘플들과의, 샘과의 거리들의 제곱의 합이에요. 샘플까지라고 할까요?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거는 수학적인 정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들이,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들이 얼마나 가까이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 매트릭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이너시아가 작을수록 그 샘플들이 클러스의 중심에 더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고요. 샘플들이 클러스터 중심에 더 많이 모여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너시아가 크다는 얘기는, 이너시아가 클수록 샘플들은 샘플들은 클러스터 중심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어떤 이너시아가 좋을까요? 작은 이너시아가 좋다는 얘기죠. 그죠? 이너시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클러스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요게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그림 보면서 할까요? 이 그림 보면서. 어, 어떤 K-민스가
클러스터 중심을 이렇게 5개를 찾았어요. 클러스터 중심을 이렇게 5개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점까지 거리 계산할 수 있죠. 이 점까지 거리 계산할 수 있죠. 여기까지 거리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녀석들끼리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들. 그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태양과 직업은 내각적으로 원래 전가하는 거리는 루트를 씌우잖아요. 루트, 루트를 씌워서 다 더한 값이나 루트 씌우지 않고 다 더한 값이나 어, 그 숫자 크기만 달라질 거지 거리가 짧으냐 기냐는 루트를 씌우든 안 씌우든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 제곱, 거리 제곱, 거리 제곱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더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요 중심에서 같은 클러스에 있는 점들까지 거리들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거리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중심에서도 같은 클러스에 있는 점들까지의 거리들만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점들의 거리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음. 자, 만약에요. 여기 이 클러스를 보시면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있는 상태와 이런 점들이 없는 상태를 비교해 보죠. 이런 점들이 이 클러스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요 근방에만 있죠. 그럼 거리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샘플들이 중심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이너셜 값은 작아지게. 근데 샘플들이 이렇게 그 클러스터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거리들의 합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너샤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너샤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그 클러스터에 포함된 샘플들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거리를 다 더한다 이거예요. 그냥 더하든 제곱을 한 거를 더하든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샘플들이 그 클러스터 중심에 많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이너샤는 작아지게 되고요.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이너샤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너샤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러면 같은 클러스에 속한 샘플들이 얼마나 가까이 모여져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숫자로. 그러니까 이너샤가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너샤가. 근데 이너샤의 특징은 클러스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너샤는 계속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너샤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으면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너샤는 작아져요. 그럼 계속해서 작아지는데 그럼 어떤 이너샤가 좋은 값이냐? 라고 할 때 그 하는 방법이 엘보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엘보우 방법은 저희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엘보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팔꿈치란 뜻 아닌가요? 어, 우리 사람 팔 보면 팔 위쪽하고 아래쪽이 있고 여기 팔꿈치 있죠. 그죠?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이너샤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들다가 천천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런 부분을 사람 팔꿈치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엘보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엘보우를 찾으면 적절한 K 값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있으셨나요? 클래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너샤는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요. 이것도 우리가 요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음. 지금은 자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클러스터 개수를 3개만 한번 해볼게요. 3개만. 똑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러스터 개수를 3개만 하고 3개를 찾은 게 하나는 여기 있고 좀 색깔을 진한 걸로 할까요?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 클러스터, 여기가 두 번째 클러스터, 여기가 세 번째 클러스터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찾았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속해 있는 클러스터는 아마도 요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한 거는 요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에 속한 거는 여기를 다 포함시키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클러스의 중심과 같은 클러스에 포함되어져 있는 플러스까지 대충 그릴까요?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요 중심과 요 거리들을 다 더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요 중심과 여기 있는 점들의 거리들을 다 계산해 더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거리들을 다 더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된 이너샤는 5개짜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죠? 당연히 크겠죠. 아까는 여기 있는 거리들만 더할 거고, 여기 있는 거리들만 더할 거고, 요만큼의 거리들만 더하고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지금은 이만큼의 거리들을 더해야 되고, 이만큼의 거리들을 더해야 되고, 이만큼의 거리들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개수가 작으면 이너샤는 당연히 커져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뭐 클러스터를 하나만 만들어라 그러진 않겠지만 클러스터를 하나만 만들어라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 어떻게 이렇게 거리들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리들을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하겠죠. 이렇게 다 더한 값하고요. 이렇게 다 더한 값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요렇게 해서 세 개의 클러스터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거리들 더한 값하고요. 당연히 첫 번째보다는 요 세 번째 요게 더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죠? 더해지는 것들이 더 짧아질 거잖아요. 거리는 똑같이 300개가 나오는데 짧은 거리 300개가 나올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긴 거리들이 300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 아까보다는 조금 짧은 거리들 300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클러스터 중심이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아까보다도 조금 더 짧은 거리들 300개가 더 짧은 거리들 300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클러스터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너샤는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너샤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너샤는 엘보우 방법으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드를 만들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클러스터의 개수들을,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에서 10개까지 한번 해볼까요? 10개까지 변화시키면서 8개까지만 할까요? 10개 너무 많은 것 같고. 8개까지만 해볼게요. 변화시키면서 이너샤를, 이너샤를 계산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 클러스터 z라고 하는 변수를요. numPy.a range, a range 2부터 시작해서 9보다 작을 때까지 n이라고 하지 말고 range라고 할까요? 클러스터 범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클러스터들의 범위는 2부터 8까지. 2부터 8까지. 그 다음에 이너샤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그 이너샤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이너샤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반복을 하면 되겠죠. for 그냥 k라고 할까요? in 어디에서 range clusters에서 k-means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k-means k-means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 파라미터 이름이 n cluster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값이 8이었어요. 그죠? 여기에 k값을 주겠다는 여기 k값. 그리고 아마 랜덤 스테이트 있었죠? 랜덤 스테이트 42.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지는 클러스터는 K-means는요. 클러스터를 2개만 찾겠죠. 클러스터 중심을 2개만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는 K가 3일 때니까 3개의 클러스터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니까 클러스터가 4개일 때 그 클러스터 중심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K-means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킬 때 X는 우리 프루츠 2D 2차원별을 주셔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비지도 학습 모델 훈련 데이터 학습. 훈련이 끝나면 이너샤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요. 그 이너샤라고 하는 변수를 이너시아즈에다가 append 하시면 됩니다. k-means 점 이너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찾을 수 있는 변수들이 labels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센터즈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너샤라고 하는 변수도 있어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요. 항상 훈련이 끝나고 나면 몇 개의 레이블들로 각각의 샘플들이 어떤 레이블로 분집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중심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중심과 각각의 같은 레이블을 갖는 녀석들끼리 거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거리들의 제곱을 다 더한 이너샤도 계산이 돼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포문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프린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너 시아스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숫자가 이 6개죠, 6개.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그죠? 숫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5856, 5075, 4653, 4300, 4033, 37, 34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죠.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클러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노션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은 이노션들을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 그래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로 X축은 range clusters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은 inertias라고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동그라미 직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격자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의 레이블은 number of clusters, 클러스터 개수라고 써주고요. plt.y 레이블은 이너시아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엘보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엘보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대략 보시면은요. 어, 여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꺾인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음. 근데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는 이 꺾이는 부분이 그 굉장히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점이 보이기도 해요. 데이터셋에 따라서는. 근데 우리 데이터셋에서는 요 꺾이는 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요런 정도로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적당한 그 K의 개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너샤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너샤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K-민스가 찾은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그 클러스터에 포함된 샘플들까지 거리들을 전부 다 더하자. 이게 이너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샘플들이 클러스의 중심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너샤는 작아지게 되고요. 샘플들이 클러스터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들이 길어지니까 이너샤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같은 클러스터의 샘플들이 얼마나 가까이 모여져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너샤가 작을수록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점들은 중심에서 더 가깝다라고 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너샤는 클러스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작아져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클러스의 중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클러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너샤는 계속해서 작아져요. 그래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는 엘보우 방법으로 찾게 되는데 엘보우 방법이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K 값을 바꿔가면서 K 민스를 훈련을 시키고 각각의 훈련할 때마다 이너샤 값들을 계산된 이너샤 값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거를 선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보면 이너샤가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급하게 내려와요, 이너샤가. 근데 클러스터 개수가 많아져도요, 천천히 내려가는 부분이 생겨요. 거기를 팔꿈치, 엘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 샘플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요 기울기보다 이쪽의 기울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기가 엘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적의 클러스터는 3 정도가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그 엘보 방법으로 찾은
그런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가 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